한잔 할까요? 아이 추워라. 두 손을 모아쥐고 호호 부는 네 입술이 푸른빛이 돌고 있지만 난 그런 네가 좋아. 목에 칭칭 감은 목도리가 조금 자연스럽지 않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는 네가 좋아. 조금은 헐렁한 스웨터여도 지난해 네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좋아. 추운 날 전화를 하면 밖이야? 많이 춥지? 그런 마음의 온도가 전해져서 난 네가 좋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쥔 너를 볼 때 꼭 안아주고 싶은 내 마음은 오로지 네 거야. 그렇게 좋은 것을 말하라면 지금부터 땡 해도 멈추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보낸 한 해가 이렇게 채워져 간다. 그 시간을 감사해.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 네가 내 사랑이라서 감사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 마음의 변화에 새해엔 내 사랑을 네게 맹세할게. 마음아, 새해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줄게.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라고. 근데 그 흔한 말들을 이렇게 가슴에 와서 딱 박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게 있다가 어디에서나 누구나한테 들었던 말인데 가슴에 이렇게 확 올 때가 있어요. 흔하지만 우리가 정말 지키지도 못하고 또 그런 말이 흔하기 때문에 가슴에 정말 크게 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있죠. 다 알지만 뭐 웃을거리가 있어야 웃지. 뭐 이렇게 투덜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죠. 정말 하얀 눈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하기가 무색하게 지난 주말에 눈들이 좀 여기저기에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자,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자, 저희 방송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동행하시는 청취자들 오늘 좀 많이 오셨어요. 인사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희 남정일 선생님 대전에 계시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 골수의 청자 항숙경님 일찍 오셔서 또 한 분 한 분 맞아주고 계시고요. 순천에 박진님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김연호 대표님 반가요. 하트까지 하나로 안고 오셨어요. 네 이렇게 또 가수 김대호님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 한잔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저희 파주에 경기도 파주에서 정말 활동 열심히 하시는 파동밴드의 리더 박경민님 들어오셔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 조금 짬이 나셨나 봐요. 주말에 눈이 많이 와서 조금 바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 어떤가요? 다른 지역들은 눈들이 정말 많이 와서 눈이 쌓이기도 하고 또 일요일날 오후에 좀 날씨가 푸근해서 많이 녹기도 했는데 저는 눈사람도 만들었는데 잘 뭉쳐지는 눈은 아니더라고요. 자, 이상하게 이렇게 눈이 오면 길이 좀 지저분해지고 자동차도 더러워져서 좀 싫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눈이 오는 것이 지저분하더라도 용서가 되는 그때가 바로 이때죠. 이때 크리스마스가 앞두고 있는 이왕이면 하얀 눈이 내려서 수복이 좀 쌓여졌으면 좋겠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면 좋겠고 여기저기 따뜻한 소식들이 마구마구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요 시기가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괜히 뭐 이렇게 크리스천이 아닌데도 부처님 뭐 이렇게 부처님도 아닌데
뭐 내 안에 있는 자비가 마구마구 솟는 때,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어릴 때 교회에 다닌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는 혹시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걸 하나 모르겠어요. 새벽송이라고 혹시 아세요? 새벽송? 새벽마다 그 함께 교회 다니는 교회 신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찬양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어릴 때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니들이 그 가정에 계신 어머니들이 추울까봐 식혜를 따뜻하게 이렇게 데워서 이렇게 항상 주셨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혜가 그렇게 따뜻한 식혜가 맛있다라는 걸 그때 좀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혹 그때 맛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아이러니하죠. 크리스마스만 되면 저는 그 따뜻한 식혜가 항상 생각이 나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새벽송 다녀보셨어요? 여기에 답 주셨어요. 황숙경님께서 새벽송 정말 즐거웠던 추억이라고. 저희 골수의 청자 황숙경님도 새벽송을 다니셨군요. 요즘에는 어떤가요? 요즘에 혹시 저희 동행하시는 그 애청자분들께서 새벽송 지금도 혹시 교회 다니실 때 그거 하는 게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옛날에는 그런 교회 다니는 어떤 그 정서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신도들 간에 끈끈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 또는 같이 정말 추울 때 이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같이 이렇게 다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린 시절의 어떤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저희 그 새벽송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 이야기하고 있을 때 파주의 정말 아름다운 아름답다. 제가 벨리 댄스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이분 때문에 알았는데요. 저희 김화경 대표님, 아드리아 대표님 지금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고 맞습니다. 김연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우리 아드리아 김화경 대표님이 따뜻한 식혜, 저도 따뜻한 식혜 얼마 전에 처음 먹어봤습니다. 호박 식혜 만들어서요. 네. 저 어릴 때는 호박 식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하얗게 그 찹쌀 동동 뜬 그 식혜를 항상 그렇게 주셔서 정말 따뜻하고 맛있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성탄절에 대한 정말 많은 추억들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 다양한 장르의 캐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길거리에서 전처럼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캐롤을 요즘에 못 만나는 그런 요즘이기도 하고요. 또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조금 심화되다 보니까 정말 거리 분위기들이 조금은 많이 이렇게 낮아지기도 했어요. 분위기가. 거기에다 영업시간들이 많이 단축이 되어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 이렇게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었죠. 자, 그래도 캐롤만큼은 저희 안에 갖고 있는 정서 때문에 언제 들어도 경쾌해지고 괜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착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나요? 정말 사람이 마음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알아서 마음이 정화가 되는 그런 이렇게 좀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금 유치했나요? 괜히 운전하고 가다가 굴뚝이 보이면 혹시 산타 할아버지가 저 굴뚝 타고 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유치한 상상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을 괜히 이렇게 동심으로 끌고 가는 묘한 그런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크리스마스 때는 평소에 자주 안 먹던 이렇게 부드러운 케이크도 눈에 가고 또 괜히 먹고 싶고 마트에 가면 와인 코너에 가서 더 서성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와인에도 욕심을 부려보는 그런 시기가 바로 성탄절을 앞둔 그런 주기인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뭐 술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유독 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요 그런 욕심을 좀 부리기로 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했더니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그 선물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이 받고 싶은 그런
선물일 거예요. 지금 코로나 그 거리두기 지침 강화로 수도권 소상공인들 울음소리가 정말 곡소리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물은 정말 딱 하나예요. 욕심 부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발 산타 할아버지 굴뚝 타고 힘들게 안 오셔도 되니까 편히 차 타고 오셔서 제발 오셔서 코로나만 데리고 가라고 이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장사하실만 하니까 다시 이렇게 천정부지로 솟는 확진자 숫자에 거리두기 지침이 더 강화되어서 정말 무서운 상황이 우려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좀 그렇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자,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예요. 최원주님 반갑습니다. 함께 동행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대전의 남정입 선생님이 저희 골수 애청자 항숙경님께 정말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렇죠. 최정일 선생님이죠. 남자 정일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남정일 이렇게 됐는데 띄어쓰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최정일 선생님이시죠? 네. 그리고 이주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대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대전에 우리 박운섭 엉아가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요. 제가 조금 눈사람을 어제 만들어서 저희 페이스북에 피드를 했더니 우리 그 아드리아 김학영 대표께서 저더러 여자 피터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젊음이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에도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리고 왠지 뭐 어려진 듯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굉장히 반갑고요. 네, 김연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주리님께서 시인이시라고. 네, 이주리 작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라디오가요, 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서 저희 작가님들의 어떤 참여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본인의 책 홍보하고 싶으시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속 책향기라는 코너가 있어서요. 그 코너에서 같이 책 소개도 해드리거든요. 자, 여러분은 지금 가나게 FM 100.3MHz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함께 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서 가나게 FM 계정이나 박미주 계정 검색하셔서 라디오 정치 동행 가능하죠. 저희 방송은요. 인터넷 www.radiogf.net에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들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라디오스 팟빵 가나게 FM 라디오에서 사연과 신청곡 또는 책향기 출연 신청 직접 전하지 못할 사연 듣고 싶은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해드린 방법 조금 불편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 문자 010-5297-2047 번호로 문자 사연이나 신청곡 보내주시면 같이 함께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저희 방송에 저희 항상 동행하던 서창우 PD님이 오늘은 잠깐 지방에 출장을 가셔서 구자원 PD님 함께 하시고 계세요. 자, 하시면서도 뭐 워낙에 저희 프로그램 관심을 항상 가지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게 잘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신청곡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없이 많은 신청, 출연 신청도 하셔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 해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저희 박미주의 책향기 시간이죠. 12월과 함께하는 법정 스님의 비우물 철학으로 만나는 그 연말. 정말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저희 만나면서도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무소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무소유는 더 많은 것을 갖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책향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정말 쉬는 시간, 정서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박미주의 책향기. 인정이 많으면 도심이 성글다는 옛 선사들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집착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
해탈이란 온갖 얽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자재의 경지를 말한다. 그런데 그 얽힘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집착에 있는 것이다. 물건에 대한 집착보다도 인정에 대한 집착은 몇 곱절 더 질기다. 출가는 그러한 집착의 집에서 떠남을 뜻한다. 지리산에서 헤어진 뒤 다시 만나게 된 우리는 서로를 반겼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함께 있을 때보다 안식이 못했다. 알았느냐고 물으니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다. 그럼 약을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괜찮다고 한다. 그가 태설 땅에 오므로 섬돌이에는 전에 없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연함은 걸레대는 고무신이 한결같이 하얗게 닦이어 가지런히 놓여있곤 했다. 물론 그의 밀행이었다. 노신님들이 빨려고 옷가지를 널어놓으면 어느새 말끔히 빨아서 풀먹여 달아놓기도 했다. 이러한 그를 보고 스님들은 자비보살이라 불렀다. 그는 공량을 형편없이 적게 하였다. 물론 이제는 우리도 삼시세끼를 스님들과 함께 먹고 지냈다. 법정 스님께서 정말 동절기에 함께 수행하게 된 그 보살님, 그러니까 보살님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같이 스님이 되시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분이죠. 수행을 그러니까 동절기 수행을 같이 하셨던 그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자비보살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표기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루어드리고 싶었었던 게 있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12월 크리스마스가 앞둔 요 시기에는 이상하게 내 안에 있는 자비가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많이 이렇게 내색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때인 거 혹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공감이 와닿았고, 또는 이 책의 내용과 너무 좀 이렇게 연계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무소유는 곧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을 보다 보면 법정 스님도 역시 자비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 이 동기이시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항상 보이지 않게 조용히, 소리 없이 조용히 이렇게 항상 몸으로 수행을 이렇게 행동하시는, 그래서 밀행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분으로부터 배웠다는 그런 자비, 아마 우리 주변에 잠시 우리가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정말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정말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비뿐만 아니라 심적인 어떤 부분으로라도 정말 그런 자비를 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마치 당연하게 습관이 되고, 또는 그게 생활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던 것들, 한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돌아보도록 해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저희 주변에 정말 사랑이 없으면 행하기 어려운 그 자비를 한번 만나보는 것도, 그리고 발견해보는 것도 정말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나를 원망하는지 내가 그리 미워. 한때는 잘 살자고
어느 날 나는 사무실에 말하고 그를 억지로 데리고 대구로 나갔다. 아무래도 그의 소화기가 심상치 않았다. 진찰을 받고 약을 써야 할 것 같았다. 버스 안에서였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더니 창틀에서 빠지려는 나사못 2개를 쥐어 놓았다. 무심히 보고 있던 나는 속으로 정말 큰 감동을 했다. 그는 이렇듯 사소한 일을 나를 흔들어 놓았다. 그에게는 내 것이네 나무 것이네 하는 분별이 없는 것 같았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도 자기 소유가 아니다. 그는 실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그의 겨울 우리는 해인사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의 건강을 걱정한 스님들은 그를 자유롭게 지내도록 딴방을 쓰라 했다. 그러나 그는 대중과 똑같이 큰 방에서 정진하고 울력에도 빠지는 일이 없었다. 그 겨울 가야산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한 주일 남짓 교통이 두절될 만큼 내려 쌓였다. 밤이면 이골짝 저골짝에서 나무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눈에 꺾인 것이다. 그 고집스런 정정한 소나무들이 한 송이 두 송이 쌓이는 눈의 무게에 못 이겨 꺾이고 마는 것이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갔던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 앞에 꺾이는 오묘한 이치를 산에서는 역력히 볼 수 있었다. 저는 정말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마치 정말 엉엉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서 중간에 사실은 멈췄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앞에 제가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곁에 있는 자비로운 그런 분들을 한번 둘러보자 이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분이 마치 법정 스님의 이 동료가 정말 그랬죠. 우리 누가 그래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낡은 버스 타면 창틀에 이렇게 나사못이 덜거덩 이렇게 하는 경우 종종 혹시 발견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조용히 주머니에 있던 주머니 칼을 꺼내서 조여 놓는 모습을 보면서 법정 스님이 정말 크게 또 큰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세상의 주인이 될 법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 표현에서 정말 커다란 이렇게 제 감정이 그랬어요. 풍선. 정말 큰 풍선이 제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그런 벅찬 감정이 이렇게 딱 왔어요. 제가 혹시 이 말씀이 전해질지 모르겠어요. 얼만큼 감정 전달이 될지. 조금 감정이입이 이럴 때는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정말 그렇잖아요. 누가 버스 안에서 누구나 타는 내 뭐 개인 우리 동네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집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행동으로 모든 일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 정말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참여의식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떠올라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데요. 왜 제가 이 소개를 하다 중간에 정말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서 제가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랬냐면 결국에는 이분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슬픈 그의 최후를 되새기고 싶지 않다. 그가 떠난 뒤 분명히 그는 나의 한 분신이었음을 알 것 같았다. 함께 있던 날짜는 1년도 채 안 되지만 그는 내게 많은 가르침을 남겨주고 갔다. 그 어떤 선사보다도 다문의 경사보다도 내게는 진정한 도반이요 밝은 선지식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희 그 김연호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선행이라고 표현을 별 5개랑 같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선행을 뭐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좀 저희 방주자 차 한잔 할까 시작할 때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야. 이 표현이 어느 순간 저한테 꽂힐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 드린 것처럼 흔한 말이지만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웃을 일도 없는데 뭐 괜히 웃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처럼 또 흔한 말이 있잖아요.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처럼 이렇게 이스님이 바로 모든 일을 그냥 행동으로 하시는 말은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시는 그런 분인 거죠. 근데 요거를 반드시 곁에서 보면서 빛나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법정 스님이시죠. 법정 스님도 저희가 정말 많이 존경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지만 그 귀함을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나마 남겨주시는 이것도 역시 저는 더 큰 선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비가 가까이 있으면 또다시 그 자비를 배우게 되고 그 배움 안에서 또다시 고리가 연결이 되어서 관계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책 소개하고 있는 사이에요. 저희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 인사를 못 드렸어요. 문진정님께서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이렇게 등장해 주셨고요. 저희 해운대에서 해운대 지킴이 김성근님, 야 4년 노래 좋네요. 이러면서 등장해 주셨고요. 아드리아 대표 우리 김화경님께서 노래가 따뜻하다라고 4년을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파주민보의 파주민보의 우리 김준혜 국장님께서 아이고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서 이제서 들어왔네요. 주말 잘들 보내셨죠? 라고 인사해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서로 여기에서 서로 또 보이지 않는 휴머니티를 이루기를 바라는 게 바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의 작은 묘미입니다. 혹시 동행하시는 작가님들 계시면요.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속 책향기 책 소개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셔도 되고 또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는요. 정말 많은 책과 함께 여러분들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할게요. 지난주 12월 16일 날 정말 폐암 투병하시던 개그맨 김철민 씨 정말 많은 응원하시던 팬들에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만 남긴 채 별이 되셨죠. 밤 늦은 시간에 그의 빈소를 다녀왔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폐암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던 개그맨 김철민 씨 정말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하고 싶은 노래 많이 하시면서 평안한 영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한 주간을 저희가 김철민을 응원하는 주간으로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에도 특별한 그와의 인연을 이렇게 애도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저희 오늘 함께 동행하는 구자원 PD와 저 박미주 함께 김철민 씨의 정말 평안한 영면 바라봅니다. 상가 고인의 명곡을 보면서 저희 함께 들을게요. 김철민의 괜찮아 함께 들어요. 울어도 괜찮아 웃어도 괜찮아 사랑 앞에 뭐래도 괜찮아 그래 난 괜찮아 정말 난 괜찮아 사랑해도 뭐래도 괜찮아 사랑이 처음은 아니지만 꽃다운 청춘도 아니지만 나를 찾아온 반가운 느낌 주위의 시선 부끄러 망설이네요 지금 내 사랑은 두려운 것도 없다 법도 없다 주름진 가슴을 쫙 펴라 울어도 괜찮아 웃어도 괜찮아 사랑 앞에 뭐래도 괜찮아 그래 난 괜찮아
주위의 시선 부끄러 망설이네요. 지금 내 사랑은 두려운 것도 없다 법도 없다. 주름진 가슴을 쫙 펴라. 울어도 괜찮아 웃어도 괜찮아. 사랑 앞에 뭐래도 괜찮아. 그래 난 괜찮아 정말 난 괜찮아. 사랑해도 뭐래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웃어도 괜찮아. 사랑 앞에 뭐래도 괜찮아. 그래 난 괜찮아 정말 난 괜찮아. 사랑해도 뭐래도 괜찮아.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어떤 일에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밟아가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해명이나 핑계를 먼저 하려 들어요. 지난주 옆집 언니와 사소하게 오해가 생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함께 어울리는 동네 엄마에게 제 험담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름 친하다는 생각에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인 내 잘못이지만 뒷담화는 아니잖냐고 볼멘 소리를 했더니 사과는커녕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라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변명만 하는 거예요. 상대가 오해가 되어서 불쾌할 일이라면 인정이 먼저 아닌가요? 아닌 척 그게 아니라라는 해명을 먼저 내세우는 옆집 언니 정말 밉고 속상했습니다. 차라리 인정하고 그랬지 그랬었구나 등등의 인정을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걸.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이었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인정의 질서를 못 지키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목동에서 김인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세요. 맞아요. 동네에서 이렇게 사람들 어울리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자,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그 채팅창에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그 김철민 씨의 애도를 표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다 올려주셔서 저 오늘 정말 제가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철민 씨께 잘 전달이 되리라.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영면하실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신 것 같습니다. 잘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파주에서 서수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파주는 추워도 어떻게 이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하필이면 이 추운 날에 3차 부스터샷 예약을 해서 병원에 다녀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접종 후 돌아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도 가벼운 사고였지만 예민해져서인지 접종 후 3일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아파서 식구들 밥까지 못 해줬답니다.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애청자 여러분은 3차 접종 안전하시길 바래요. 1차와 2차도 힘들었는데 3차까지 그러니 남편은 저더러 괜히 의심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맞으니 더 그런 거라며 다정히 챙겨주시는 못할 망정 구박을 해서 정말 서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좀 다정하게 챙겨주시지. 근데 또 그건 그래요. 저는 사실 남편분 말씀에 조금 동의를 해요. 좀 정부를 믿어보는 것도 자꾸 의심하고 아프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러면 또 더 힘들어지기도 하죠. 자,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 해서 오늘 크리스마스 주간인데 여러분들 정말 마음 따뜻한 그런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라보지만 코로나의 이런 심화 상황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하고 캐롤이 안에서 울리는 그런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1년 전부터 저희 엄마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올해로 69세이신 저희 엄마가 교편을 놓으시고
엄마의 정년 퇴임식 후 아빠께 이젠 아빠 식사 제대로 챙길 수 있겠다시며 아빠께 그동안 못해드린 거 다 해드린다고 별르시더니 예전보다 더 아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기가 되어버리셨습니다. 갑자기 집을 못 찾겠다고 전화를 하신 엄마께 왜 그러냐며 짜증까지 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가 치매 환자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째야 할까요? 2번이나 외출하셨다가 직접 한 번은 전화를 하셨고 2번째는 인근 경찰서에서 전화를 해서 갔더니 어머니 맞냐며 집을 모르신다고 경찰서로 오셨다고 해서 모시러 가서 엄마 갑자기 왜 집을 모르냐며 짜증을 냈었거든요. 남편에게 엄마가 이상하다면서 그 말을 했더니 혹시 장로님 병원 안 모시고 가보라길래 남편에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러나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으니 남편 몰래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으니 이미 치매가 빠르게 진행 중이신 거예요. 저희 엄마 정말 어찌해야 할까요? 아빠와 결혼 후 중학교 교단에 서신 엄마는 엄마를 선생님으로 만들어주신 게 아빠의 작품이라면서 늘 이해심 많은 아빠께 빚 갚아야 하신다며 나중에 정말 아빠 먹고 싶은 것도 다 해드리고 아빠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사시겠다더니 치매 진단을 받은 저희 가족은 아직도 엄마의 진단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확인하고 또 하고 갑자기 진행된 엄마의 아기 병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뿐인 딸을 알아봤다 몰라봤다. 그 차분하고 깔끔하신 엄마께서 아빠더러는 아저씨는 누군데 우리 집에 있냐고 하셨다며 아빠의 꺼이꺼이 우시는 전화에 정말 가슴이 메어옵니다. 엄마가 아기병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두서없이 푸념처럼 넋두리 사연 보내봅니다. 엄마가 지난주 박미주의 차 한잔할까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저 언니는 왜 저 안에 들어있는 거냐네요. 그날은 저도 웃었습니다. 의정부에서 한나경님 사연이세요. 마음 아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울한 소식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크리스마스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밝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은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미리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 상황 힘들지만 정말 힘내시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마음 안에 산타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방주와 차 한잔할까요?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